아침의 매일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아침이면 진한 커피를 찾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은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축구를 보느라 잠이 부족한 축구 팬들입니다. 월드컵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주말, 내일이면 주말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 경제 보시죠. 자, 화물연대 파업의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했다. 정부의 방침입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거부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지금 상황 묵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놨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밤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물류 볼모로 잡는 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 자, 그렇다면 화물연대와 정부가 충돌하는 양상 조금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시죠. 이재명과 가족들 수년치 계좌 추적, 지금 검찰 수사 사항을 말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연루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는데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제공한 40억, 그동안 액수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합해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된다 그래요. 최종 종착지 밝히는데 주력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7%. 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은 지극히 부진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한파가 닥친다 이런 내용이죠. 한국은행이요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존 전보 올렸는데요. 그와 함께 경제 성장률 기존 전망치에서 0.4%포인트 내렸습니다. 더 어렵게 본 겁니다. 수출 위축의 투자 소비 전망도 암울하다. 그러면서요. 기준금리 연 지금 3%에서 3.25%로 올렸는데요. 상대적으로 예상보다는 좀 적게 올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6연속 인상 나섰지만 보폭은 조절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고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임 묻는다. 자, 인용된 말이죠. 누군가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주제길래 이런 키워드가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로 판명. 이 기사군요. 어제도 좀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뭔가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낸 인물로 꼽힌 첼리스트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조사를 했는데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김의겸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죠. 당 안팎에서 책임 논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어요?라고 좀 더 보죠. 어제 요 내용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김의겸 의원은요 입장문을 좀 언론에 공개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등의 심심한 유감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요. 요거 좀 크게 보죠. 윤석열 그때 당시에 이런 의혹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직접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등 돼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거예요. 요걸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등에 다 들어가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동훈 장관 국회 출석했죠. 요새 예산 처리라서요.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의원 사퇴하세요.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고 있죠. 야당 내에서도 이거 고민인데 하면서 최소한 대변인직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의
모습, 뭐 발언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입장 표명하고 보세요. 네. 박홍근 장관이 그 외국인 차별하는 거냐, 이유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인물이 좀 상반된 모습이었죠. 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낸 첼리스트, 요 A 씨로 알려진 분의 이제 변호인이 언론에 이제 설명한 부분을 좀 따로 이렇게 좀 뽑았습니다. 오늘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그 변호인이 설명을 했다 그래요. 윤 대통령 등이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당시 A 씨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를 꺼낸 건가? 그럼 말은 했거든요. 이거를 그 녹취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A 씨 전 남자친구가 평소 자주 폭언했고 당일에도 귀가 늦는다고 의심을 하더라. A 씨가 상황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거짓말한 것.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게 개인적인 어떤 상황인데 일이 커진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상황을요. 근데 이게 제보 형태로 흘러 들어갔고 그거를 국회에서 얘기를 했고 반박했고 책임 묻겠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앞서 설명했지만 뭐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죠. 뭐 최종은 아니지만 이런 진술을 확보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보면 좀 다소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황당 얘기에 야당 핵심들 국정농단 띄우고 권익위는 공익신고 검토. 그동안 이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야당 뭐 지도부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굉장히 또 비판하고 막 그랬어요. 여기 뭐 쭉 전개가 있는데요. 자, 뭐 큰 제목은 이렇고요. 이와 관련해서요. 뭐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 야당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또 얘기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사건은 아니고 황당한 얘기가 지금 돼버리는 것 같잖아요. 자, 김광락 소장님. 네. 일단 김의겸 대변인은 글을 통한 유감 표명을 했어요. 근데 사과한다는 표현은 유감 정도고, 그다음에 지금 그 김의겸 대변인의 의혹 제기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뭐 중진든 의원들, 묵직하신 분들이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강하게 했거든요. 주장도 하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분들도 사과하시라고 좀 얘기했어요. 다른 분들 입장 표명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민주당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간인의 제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슈가 돼버리는 것이 그냥 제보만 듣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를 바로. 이게 예.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어도 예. 국회의원이 이렇게 좀 허술하게 확인 안 된 것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데 예. 저는 적어도 이제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유감 표명이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정도를 좀 높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선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겠다는 그럼 당 생각이 차원에서도 유감 저는 표명이 뭐 있어야 그게 된다고 보십니까? 맞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적어도 국민의힘과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예.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 국감장에서 사실은 뭐 이 어떻게 보면 조폭의 돈다발 사진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그걸 갖고 와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김용판 의원이 사과를 했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당도 유감 표명한 적이 없고 그래서 사실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뭐라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먼저 사과를 그 예. 사건을 사과를 하고 이거를 이제 추궁을 한다 그러면 동의가 가능하지만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궁을 비판할 그런 자격은 별로 없다. 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하려면 예. 사실상 김의겸 의원은 사과를 하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구락 소장님, 화면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입장문 낸 거 있거든요. 그거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띄워보죠. 여기 보면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뒷부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유감 표명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보받고 확인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또 질문하겠다. 똑같은 질문 한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행정부의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예, 되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몇 차례 하고서 본인이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발언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얘기랑은 조금 결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그 역할이 예. 사실 이런 검증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사실 면책특권도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자체를 뭐 나쁜 것,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상황 자체가 지금 허위 사실로 좀 가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제보하고 하는 이건 유감 표명 정도는 최소한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요. 이게. 자 이와 관련해서 김종혁 비대위원께요. 김의겸 대변인이 사과 유감 표명을 했어요. 유감이다 했는데 그 유감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 등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름을 굳이 일부러 안 쓴 걸까요? 아니면 쓰기 싫었던 걸까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좀 예. 슬퍼집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든 그냥 블랙 코미디잖아요. 사실은 당시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예. 제1야당이 주도해서 예. 전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어야 되는지 참담하고 슬픈 느낌마저 갖게 되는데요. 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알고 있는 기자 후배이기도 하지만 예.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김의겸 의원은 본인이 법조기자도 했었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어떤 특정한 술집에, 민간인 술집에 그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들어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는 게 가능한 상상인지 예. 이게 도대체 저로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제보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따져보는 게 먼저다 이 뜻입니까? 지금 제보자라고 하는 그 예. A 씨, 그 첼리스트라는 예. 분이 그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은 그리고 더 탐사는 이 여성분에 대해서 아무도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연락 같은 거 뭐 받은 적이 없다라는 받은 적이 얘기를 없대요. 하고 있대요. 예. 그리고 폭로 당시에도 그 장소가 어딘지 특정하지도 못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됩니까? 저도 편집국장 출신인데요. 우리 수습 기자가 기사를 써도 저렇게 못 써요. 아니 그러면 평생 기자 훈련을 받았고 거기다가 청와대 대변인까지 그렇습니다. 한 분이 저게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 아니라면 예. 어떻게 저런 발표를 국감장에서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일단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예. 두 번째 민주당의 태도를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날 국감장의 순서가 7번째였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을 제일 앞으로 땡겼다고 합니다. 예. 김의겸 의원 질문 순서를. 그러니까 먼저 하려는 거죠. 이 이슈를 가지고. 그걸 이슈로 제기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다음에 저 황당한 질문을 했는데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뭘 거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당에서는 당연히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김성환 정책위의장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또 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TF를 꾸려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아니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당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더 탐사라는 그 예. 기관 뭐 말입니다. 매체입니다, 지금요. 예. 그 보도가 지금까지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이런 방구도 없고 예. 더 확인해봐야 된다. 아. 자기들이 확인한 게 뭐 있어요? 경찰이 다 확인한 거지. 예. 이 기관이 그 지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줄리 무슨 여종업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기관 그런 매체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게 언론을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예. 아니면 누구를 비방하고 예. 그다음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위한 기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남자 제보자라는 남자분이요. 예. 그 변호사에 여기서 지금 따르면 남자친구, 전 예, 남자친구로 남자친구. 등장하죠. 예. 제보자에 따르면 폭언과 막말, 이 여성분에 대한 폭언과 막말로 지금 그 변호인의 설명이었어요. 예. 예.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겨서 동거한 집에서 이제 이분은 나가게 됐는데 예. 그 다음에 자기한테 아무런 이런 제보를 한다 말다는 얘기도 없었다. 예. 드는 느낌이 뭐냐면요. 예. 이분이 진짜로 이것을 사실로 믿어서 더 탐사에 제보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를 욕보이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제보한 건지 따라서 이 제보자라는 분 예. 그리고 이 더 탐사 그리고 김유겸 예. 의원 그리고 민주당 모두가 한 박자로 움직이면서 예. 말도 안 되는 무슨 광우병 같은 이 괴담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라 전체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예. 이게 공당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돼. 거기다 권익위까지 예. 가세합니다. 권익위에서는 이분을 무슨 공익제보자로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우리 있다. 검토한다는 얘기도 입장을 냈었어요.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 돼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제1야당이 이래도 됩니까? 자, 지금 두 분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간 좀 처음에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 황당하게 좀 뭐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이거 정치적으로 이렇게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걸 왜 시작이 된 건가? 이런 지적을 두 분은 좀 해 주셨어요. 이번에는요. 근데 이게 그냥 끝나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사실 국회에서 발언, 특히 국정감사장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 뭐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상, 맥락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대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자, 김성일 전 특보. 이겁니다. 협업.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지금 허위 사실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 확정이 될 경우 허위 사실에 대해서 협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협업의 결과물을 그 감사장에서 발언한 것은 면책특권이 있겠죠. 그러나 협업을 한 것은 그 외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뭐 스토킹을 한 것이냐, 아니면 뭐 개인정보를 뭐 불법적으로 뭐 습득을 했느냐, 뭐 등등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 고소를 하거나 하면 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 지금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따져볼 것 같아요,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당청에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요. 장희상 이사장. 지금 뭐 이 부분, 그리고 앞서서 제가 아까 김종혁 비대위원께 질문 드렸는데 그 답은 안 하셨어요. 다른 얘기 많이 해주시고. 김의겸 대변인이 유감 표명하면서 등으로 했습니다. 등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이름을, 아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 이름을
거기다 넣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일부러 그런 걸까요? 졸렬한 거죠. 아, 이건 사실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과의 이 국감 과정에서 나왔던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인데 예. 사과도 아닌 사과문에서 한동훈 장관 이름을 쏙 빼놨다는 것은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의 진정성을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김의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변인직을 내려놓게 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하루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예. 뭐 이재정 의원 악수 논란부터 해서 EU 대사 거짓말 브리핑, 뭐 미국 출장, 대북 송금 수사 아니냐. 한 4번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김의겸 의원이 설화를 일으켜서 오히려 민주당에 해를 가한 게 벌써 4번째예요. 이런 대사 관련해서는 또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거는요. 급히 참 수습을 했죠. 그거는.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좌충우돌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했고 국감 도중에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허위임을 인식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최고의 법 전문가인 한동훈 장관이 고소 가능하다, 처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 지켜보면 되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 대상으로 법적인 송사를 진행하는 것, 예.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 대상으로 고소 고발한 거 모두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이 이 금배지가 주는 특권 뒤에 숨어서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시도 나왔는데 예.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 똑바로 하고 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공격해야죠. 예. 근데 명백한 가짜뉴스를 제기하고 나서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는 최소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예.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예. 도의이고 염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도의와 염치가 모조리 실종되었기 때문에 예. 김의겸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하면서 하나의 기준, 하나의 전례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라 예.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남발하면 처벌받는다는 그 기준이 우리 국회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께서 민주당에 계시니까 짧게 하나만 좀 네. 추가 좀 드릴게요. 사실 김의겸 의원 대변인 맡고 있잖아요. 좀 지적을 그렇죠. 해주셨어요. 네. 근데 대변인인데 대변인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대변인이 나타나면 본인 사안을 자꾸 질문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이거 대변인직을 계속 맡는 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적절치 않죠. 뭐 당직이라는 모든 당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어떤 논란이 있으면 사실은 그 논란을 해소하고 당직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그 당직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예. 그리고 전달력 있게 예. 그렇게 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의겸 의원께서도 지금 이 정도라면 뭐 한번 이것을 해소할 때까지는 좀 내려놓고 다시 당직을 맡는 것이 맞지 않나. 임시적으로 뭐 중지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사퇴를 하실 수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 말씀하셨고요. 김광석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이게. 그럼 자꾸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 전체가 조금 난처한 상황,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읽혀집니다. 자,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어가 보죠. 다음 주제입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신청. 그러니까 법원에 이거 구속이 맞는지 다시 한번 따져주세요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맞다고 그냥 유지된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계좌 추적. 앞서서 일명기사 때 나왔던 내용이죠. 지금 날선 검. 그러니까 검찰의 칼. 뭐 검찰은 흔히 칼에 비유하는데 굉장히 날이 강하게 서 있다 지금.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속도 낸다는 소리겠죠. 여기 보면 검찰 뭐 관계자 얘기를 써놨는데요. 제기된 모든 의혹을 다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족 등 뭐 자금 유입 상황 이거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서 무슨 뭐 현금이 보관돼 있었다? 그게 뭐 나오는 모습을 누가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여기도 뭐 민주당은 뭐 악의적인 주장이다. 그 돈 뭐 거기 있는 거는 맞는데 재산 신고한 돈이다. 그리고 정당하게 그게 액수가 있었고 정당한 돈이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서 돈이 뭐가 오가고 흘러 들어갔는데 혹시 그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이 있는 거죠,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화면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자택에서 발견됐다는 그 돈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뭐 검찰에서 이제 이 법카 의혹 제보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죠.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억대 현금 등 가방을 들고 나왔다. 여기 배 씨, 여기 이 법카 관련돼서 나왔던 인물이잖아요. 억대 현금 등 가방을 들고 나왔다. 뭔가 돈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 돈 선거 기탁금 뭐 등등등 처리 위해서 보유하던 현금이다. 검찰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뭐 이걸 갖고 이상하게 보고 있다. 또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수사 사항입니다.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다음은요. 이 상황과 이제 민주당 내부의 얘기입니다. 기사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의 이른바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요. 이재명 대표 만약에 검찰 소환 땐 이거 장외투쟁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단일 대우 더 강하게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반면에 비이재명계 의원들은요. 아니 이거 가만히 보니까 자꾸 방탄 이렇게 가는데 제2의 조국 사태 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다른 목소리, 결이 다르죠, 조금. 자, 야당 사법 리스크 놓고 분열. 뭐 약간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 실전부터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뭐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쓴소리 지적입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어서 민주당 전체의 신뢰도를 깨는 게 이게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조국 사태 때도 10개 중에 8개는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나, 2개. 이거 가지고 결국 다 뒤집어 씌워서 민주당을 조국을 옹호한 부독한 정당으로 몰고 가고. 팩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 대응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 모르니까. 저 검찰의 조작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 갖다 그렇게 중용했던 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자, 김상일 전 특보. 지금도 세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세 분들이 이른바 친명은 아니에요. 이른바 과거의 친문, 뭐 친노, 약간 중립, 뭐 이렇게 꼽혔던 분들의 얘기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뭔가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당이 어느 정도 좀 거리두기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이게 당의 주류의 의견입니까? 아직은 그냥 일각의 목소리입니까? 분위기가 뭡니까 지금? 아직은 일각의 목소리이고요. 예.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예. 기본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당원과 중도층 국민들이 당대표로 선출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선거를 할 때보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을 때는 예. 뭐 책임을 져라든가 뭐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요구하기에는 예. 아직까지는 이른 시기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전개된 수사상이나 이렇게 공개된 내용은 민주당 당원 다수들이 판단하기에 아직까지 입장을 바꿀 땐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는 아직까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경계선 상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계선 쪽으로는 오긴 했다 지금. 예. 경계선 상에 있고 좀 약간 안개 속에서 뭐 그 동서남북 판단을 좀 하려고 하는 좀 약간은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이것이 뭐 물적 증거나 이런 게 확실하게 나와서 이거 문제가 있네 이 정도까지 아직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측근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인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대표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조금 뭐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김종민 의원이 그 얘기를 꺼냈는데요. 지금 과거에 이른바 조국 사태와 비교를 하면서 당시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제2의 조국 사태처럼 이게 변해버릴 수 있다.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좀 걱정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시죠? 제 생각에도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별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 또 뭐 B 시나리오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좀 대비는 하고 있어야지. 뭐 전혀 손 놓고 있다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닥치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얼마 전에 뭐 카카오 뭐 목통 사태 때 우리가 망분리가 돼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것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좀 해서 그럼 그 전략을 짜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거는 예를 들어서 별다른 문제 없음, 그렇죠. 소환됨, 예. 소환만 되는 걸로 끝나는 경우 소환되고 기소까지 가고, 그렇죠. 뭐 그 이상 가고, 이거 그리고 각각의 물증이- 시나리오를 예, 말하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뭐 세밀하게 좀 고민하는 모습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수위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낮은 수위의 어떤 요구사항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좀 끊어내야 된다, 거리둬야 된다, 선긋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김관옥 소장님. 당사자는 막상 그런 거 없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낙연 전 대표 복귀설 등등등에서 이른바 향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수사상이 굉장히 심각해질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른바 대안은 있는가?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른바 대안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너무 빠릅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됩니까? 아니면 말을 할 때입니까? 아직은 뭐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닌데 벌써 이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 말을 하고 같다는, 싶은 어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또 분들이 있다. 이 얘기가 내분으로 비춰져서 당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또 뭐 세력이 있는 것 같기도 혹시 하고. 다른 당이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그거는? 있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로 지금 진입이 돼 있는데 예. 한 가지 검찰이 아주 안 좋은 관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의 사실도 아니고 뭐 확인된 것도 아니고 현금이 일부 나갔다는 것을 이거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장면들을 왜 계속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이제 나오는 거죠, 노웅래 내용들이 의원 같은 지금. 경우도 예. 지금 검찰에는 3억이다. 그리고 본인은 1억이다. 이게 아무런 뭐 어떻게 입증된 것도 없는데 그것을 나쁜 돈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그게 그 돈인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인은 이게 뭐 선거 사무실 내고 그다음에 뭐 어머니 상당했을 때 받은 돈 해서 이제 입금을 한 그러니까 것이다. 재산 신고 때 신고한 것이다라고 이걸 얘기를 강조하고 하는데 있어요. 그거 자체도 범죄에 연루된 어떤 금전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든 것은 재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검찰이 예컨대 이 확증되지 않은 재판부에서 이게 맞다라고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을 유죄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지. 또 한 가지가 지금 측근 2명이 구속이 됐어요. 이것도 유무죄가 갈려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구속인 겁니다. 그렇죠. 그냥. 예. 그러면 측근 2명이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죄를 하고 그다음에 탈당을 하고 이게 방탄을 안 시키려면 본인이 탈당을 해가지고 또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면 모든 그 당직자들은 그럼 노웅래 의원한테도 그걸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탈당하고 나와서 이게 다 소명된 다음에 들어와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획된 수사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평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수사도 제대로 완벽하게 안 돼 있고 기소도 지금 안 돼 있고 재판에 올라가지도 않은 걸 갖고서 거취를 생각하라? 저는 이거는 지금 같은 당 인사들이라면 그건 도리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다른 당이라 그래도 정당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그 근거에 지금 준하지 않는 근거하지 않는 얘기들로 확실한 걸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건 전 좀 정치 공세적인 것이 지나치다. 조금 더 신중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른 당이 혹시 여당이 국민의힘이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되신 김종욱 비대위원, 제가 한 1분여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첫째로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유감 표명을 하라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그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유감 표명을 구걸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민주화 투쟁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그 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그 충격적인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그게 먼저고요. 두 번째, 이게
그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침소봉대한다 그러는데 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정치 보복 같은 거는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 적폐청산위원회나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과거 정권에 대한 것들 모두 다 뒤지기 시작한 거 그게 정치 보복이고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그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먼저 당내에서 제기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 제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 과정에서 저 대선 그 치르는 바람에 그게 중단돼 있다가 지금 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무슨 정치 보복도 아니고 민주화 투쟁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무슨 대충 유감으로 끝낸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끝까지 이 대표를 지키겠다? 만약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데 뭘로 지키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모든 사건은 돈을 쫓아가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가족들에 대한 그 계좌 추적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해 준 이유는 예.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상당성이 있으니까 발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예. 범죄의 그 수익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예. 결국은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계좌 추적이죠. 사실은요, 뭐 아무나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법원의 어떤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지금 그게 시작이 됐다. 오늘 뭐 많은 신문들이 그 부분에 주목해서 좀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유일 반대. 그러니까 반대가 한 명만 있었나요? 그러니까 유일하겠죠. 유일 반대로 나왔네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조사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닷을 올렸지만 어제도 좀 어렵게 시작됐죠. 조사 범위 기간 허업로 예고됐다. 어제 이제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가 됐어요. 이 국정조사 관련된 안건이요. 이제 시작된 건데 대검찰청을 넣느냐 마느냐. 사실 합의했을 땐 그제 합의했을 때는 대검찰청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냥 대검찰청 하고. 근데 이게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다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아이 그거 뺍시다. 뭐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견등 갈시불등. 그래서 뭐 대검찰청 중에서 일부만 하기로 합의는 됐는데 좀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갈등 무시로 남은 거 아니냐. 시작부터 이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대검 빼자는 윤핵관.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대검 왜 넣습니까?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자 국민의힘에서 빼자고 한 거죠. 당연히 민주당은 아니 합의해놓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된 거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안한 첫 발을 내디뎠다. 자 국민의힘이요 합의 하루 만에 혼선 찬반이 갈렸다. 뭐 한때 특위는 파행, 특위는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대검 내 마약 관련 부서장으로 한정을 했어요. 이걸 다시 합의해서 통과시켰죠. 어제 통과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활동 자체가 이거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가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가시밭길 예고하는 게 어제 모습 아니었냐 이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뭐 국회의장의 얘기, 그다음에 여야의 목소리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경찰을 지금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방탕용 지금 국정조사로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마약 수사 담당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로 마약 수사가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주로 따져보시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요즘. 자, 그러니까 대검찰청을 처음에 합의해서 놓았던 이유는 이제 마약 관련 수사, 뭐 이것 때문에 어떤 뭐 경찰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져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합의는 됐어요. 대검찰청도 대상이라고. 근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번복을 한 거죠. 빼자고. 게다가 합의는 대검찰자 중에서 마약 관련 부서장만 따로 대상으로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거든요. 김종혁 비대위원. 네.
주호영 원내대표 그제 합의했잖아요. 합의해놓고 왜 다시 번복을 한 겁니까? 어디서 항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누가 굉장히 뭐라고 지적을 많이 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그 당내에서는요. 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끝난 다음에 가야 된다는 이 입장이 여전히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오석준 대법관이 어저께 이제 통과가 됐지만 그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사상 최다 기간이 120일 동안 지금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게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쨌든 이걸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오석준 대법관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합의할 때 좀 빼도 됐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대법 전체를 법무부를 넣자, 뭐 검찰을 다 넣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그러면 마약만 넣자.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집어넣었던 건데 그 이후에 사실 당내에서도 반발이 엄청 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인한테 문자 폭탄 막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아마 합의가 된 내용이니까 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 저희 전주혜 의원이 주장을 했듯이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뭐 마약 수사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다 검찰이 아니 우리는 마약 수사관 거기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니까 경찰이 그것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마약 수사관을 많이 보내는 바람에 그렇죠. 그런 뭐 논란과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주혜 의원 얘기하듯이 아니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없는데 거기 마약 수사관을 경찰이 보냈든 말든 그게 대검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의를 해줬지만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다라는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대통령실에서 약간 지적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대검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본인들 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니 왜 우리 대통령실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걸 다 집어넣습니까? 라는 항의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당에 가보니까요. 그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과 당이 그렇게 일사불란하지는 않아요. 각자의 이해관계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김상현 전 특보. 이게 대검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질은 뭐냐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밝힐 게 있다면 최대한 밝혀서 희생자 유가족 국민들에게 진실을 규명했다라는 어떤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검에 관해서 만약에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게 역풍 불어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검이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에서 뭐 질문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됩니까? 이걸 잘 밝히기 위해서 대검도 혹시 질문할 게 있다,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대상에 넣어놓고 질문할 건 질문하고 자료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럼 되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그 합의에서 뭐 대검을 뭐 빼자 이래가지고 본회의가 늦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 김의겸 의원의 질문 확인 안 해서 지금 비난 우리가 하잖아요. 그 여당은 더 심하게 비난하잖아요. 자 합의의 무게를 한번 따져보세요. 김의겸 의원의 그 발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합의해놓고 권성동 의원이 지난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어요. 이번에도 합의해놓고 이걸 가지고 문제가 돼요. 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는요. 입법에 준하는 국민 이익에 관한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런 거를 지금 저기 해놓고 그걸 오히려 사과를 해야지. 이렇게 김의겸 의원의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돌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어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 이거 처리가 돼야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뭐 표결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표결이 나왔습니다. 찬성이.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국정조사 정쟁의 소용돌이다. 조종훈 시대전환 의원이죠. 여기는 저 1인 정당인데 야당 의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야당, 여기서 말하는 야당은 보통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뭐 다 찬성인 거고요. 그리고 다른 야당도 찬성이 많았는데 조종훈 의원은 야당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국정조사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을 어제 본회의장에서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정쟁의 소용돌이만 될 뿐이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여당은 박수, 야당은 야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조정훈 의원이 무슨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한 건지, 그리고 야유와 박수가 동시에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한쪽은 당대표를 향해 오는 대정동 수사에 관한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은 여소야대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협상하면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네요. 이거 장해찬 이사장하고 김상현 특보께 질문 제가 던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정조사하면 고성 막말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지금 각각 합의했는데 보니까요. 이거 한쪽은 당대표 지금 위험하니까 뭔가 방탄 이런 것 때문에 시선 돌리라고 한 거다. 요 의견. 그리고 한쪽은 예산안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다. 한마디로 해서 참사 희생자 유족들 생각하고 한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조정훈 의원의 이번 발언에 100% 공감합니다. 한마디도 더하거나 뺄 게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말한 것처럼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보고 뭔가 미진한 게 있으면 검찰의 수사, 또 감사원의 감사, 그 후에도 최후의 최후까지 국민적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하는 게 정론이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아까 대검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 결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나 철험회가 주도하는 것처럼 마약 수사 때문에, 한동훈 장관 때문에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는 정치적 물타기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싶어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그 정치적 노림수에 잘못 빠졌다가 예. 그나마 당내 많은 정치인들이 항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조율하게 되는 거죠. 예. 어쨌거나 이 민주당이 대검을 굳이 포함시킨 것만 봐도 정말 고인들이나 희생자들, 뭐 이 유족들을 위해서 이 국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예. 그 대장동 일당에게 주어진 관심을 좀 환기시키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국조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힘들고요. 예. 무엇보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M이나 이모 운운하는 수준으로 국정조사 한들 뭐 대단한 진실을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저는 국정조사 어떻게 될지, 그리고 45일로 합의를 했지만 결국 본회의 의결 통해서 야당이 아마 기간 연장하자고 나올 게 뻔한데요. 이 과정에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이 실력으로 무슨 국정조사를 하냐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질책을 받게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은 왜 합의해 줬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정부가 발의한 77개 법안을 단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예산은 1억 삭감하고 이재명 표 예산은 3억 증액한다는 기사도 나왔죠. 노골적 대선 불복이에요. 이 상황을 뚫기 위한 원내 지도부의 이 고민과 이 고심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국회 운영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조정훈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국조를 통해서 이걸 바터로 하나 내주고 하나 가져온다. 그러나 이건 진정으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고 이 사고 수습 대책을 마련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김광석 소장님, 김상현 전 특보 두 분께 제가 뭐 한 1분 한 30초 시간 드리고 의견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고성 막말 안 나올 자신 있습니까? 라고 질문 하나 던졌고요. 그리고 이거 유족들, 희생자 유족들 진짜 생각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고성만말이 본질인가요?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예. 중요한 건 진상을 규명하고 예. 책임 소재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효성의 근거 아닌가요? 저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부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서 야유를 한 겁니까?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국정조사권을 반납하고 국회를 문 닫아야죠. 이 정도로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부인한다면 뭐하러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13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21명이 기권했어요. 이러면 여야 합의가 왜 합니까? 이러면 그냥 미국식으로 다수결주의로 가면 돼요. 뭐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합의 과정을 거치고 협상을 해요. 그냥 다수결주의로 그냥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이런 또 표에 있어서의 어떤 분산 이런 거는 야당이 지켜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산안 때문에
지금 이 국조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해줬다. 예산안에 좀 방점을 뒀다는 거죠. 국민의 대표입니다. 예. 300분이 158분이 국민이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대표들이 해야 되는 임무 아닌가요? 예. 이거를 딜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책무인 것입니다. 자, 의견이 좀 다르죠. 이거 국정조사는 당연히 책무다. 알아봐야 되는 거다. 그럼 국회가 뭘 하는가? 아니다. 국회 열어봐야 뭐 하는가? 싸움밖에 더 하는가? 당신들. 이겁니다. 지금 의견은요. 자, 김상일 좀 듣고. 일단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 저는 좀 약간 그 본인이 아는 것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은 아는 것만 뭐 보이고 경험한 만큼만 느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더 넓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가 있어요. 예? 여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빠터한 걸로 보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들어드려야죠.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있다 지금. 풀어드려야죠. 그리고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도 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의 요구도 있어요. 그럼 그거 무시합니까? 국회의원이? 국회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야가 빠터를 했다?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저는 삐뚤어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요. 어이없이 국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것도 157분, 8분 사망하고 3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다치고. 자, 이 사안 자체의 중요성을 보면 어떤 거에 조건을 붙이는 것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것과도 연계를 시키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이 자체로서 이 중요성, 이거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성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국조에 임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딴 거에 갖다 연계시키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야당이 뭐 이거를 정치로 몰고 가려고 그런다? 그건 그때 가서 하나하나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은 정말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진실되게 국조에 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욱 비대위원께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네, 이거는요. 그 야당에서 마치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여당이 가해자고 야당이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만드시는 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우리 생때 같은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안부 장관도 피의자로 지금 피의자가 돼 있어요. 여기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쓸데없는 정쟁으로 가져가서 소리만 외치다가 가는 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진상 규명이 안 되니 특별수사본부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래서 부족하다면 거기에서 국조를 하든 특검을 하든 가자라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마치 무슨 진상 규명을 하기 싫어서 국조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조정훈 의원이 했던 그 외침들 큰 소리 치고 고성 지르기 위한 것 외에 그 정말로 그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저는 바라건대 이번 국조가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린 결론보다 반 발자국이라도 제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두 분께 손 드셨는데요. 뭐 시간상 뭐 두 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또 먼저 드신 김문학 수장님께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뭐 반박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가 잘 진행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3주가 흘렀어요. 참사가 빚어진 지. 지금 수사의 대상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집무실 압수수색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상황실이라든가 뭐 이 위기대응본부라든가 여기에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이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국민의힘 여태까지 당론으로 국조 거부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거 지금 예산안하고 딜해가지고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한 것을 처음부터 이 거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뭐 우여곡절 끝에 시작은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이 있죠. 일단 예산안부터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늦어지게 되면 국정조사 안 되는 상태로 시간이 또 흐르게 되거든요.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제 축구 월드컵 우리 축구 대표팀 우루과이하고 했는데 비겼죠 0대0. 아 근데 이게 비긴 거냐 이긴 거냐 이거죠.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캡틴 조로 어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뭐라 그런가요? 이게 보호대입니까? 뭐 가면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긴 보호대를 썼죠 까만색으로. 손흥민 효과다. 천적과 대등한 경기 느낌이 좋다. 우루과이가 강호거든요. 피파 랭킹 14위. 우리는 28인가요? 그렇죠. 차이가 좀 안 돼요. 강팀인데 우리가 0대0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 봐서도 비등비등하게 했다. 뭐 이런 평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얼굴 부상에도 투원 발휘. 그리고 약간 경기력이 어제는 기대 이상 아니었는가? 꽤 잘했다. 비겼지만 이긴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평가죠. 남은 경기 좀 2개 있죠. 예선전이요. 뭐 가나 앞으로 두 갈전 뭐 등등등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런데요. 이 월드컵과 관련해서요. 북한 얘기가 나온 기사가 있어요. 오늘 보겠습니다. 월드컵 중계.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도 이걸 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돈을 대는 셈이 됐대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지만.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광고는 가리고 있답니다. 지금 월드컵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 광고 참 많이 나오죠. 근데 가린답니다. 안 보여주려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영상 자체, 지원한 영상인데 자체 자막으로 지운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코카콜라 이런 것도 다 지운다 그래요. 근데 또 중국 광고는 보여준대요. 장혜찬 이사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고 하는데 또 보면 또 기분이 별로긴 하네요. 국가적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까지 생각하면 예. 정상 국가가 아니라 이제 국제적 깡패 집단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전혀 없는데 예. 이 피파에서 우리가 중계권을 굉장히 비싼 값에 사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점점 나날이 중계권 가격이 뛰고 굉장히 있거든요. 비쌉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중계권이 없는 국내 다른 방송사가 제가 알기로 월드컵 화면 틀려면 정식 뉴스 시간에 15초밖에 못 틀고 못 틀어요. 다를 때 화면을 사용하면 그게 초당 몇십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된다고 제가 사진도 못 들었거든요.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격하게 우리가 예. 중계권을 산 방송사들에게만 이 송출권을 주고 있는 것인데 예. 이 북한이 요구했을 때 이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맹이라는 중간 국제 기구를 통해서 우리 지상파 3사가 산 중계권을 통한 이 중계 화면을 북한에게 주는 셈이거든요. 예. 공짜로. 예. 그러면 뭐 그렇다고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할 걸 제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 뭐 막말 쏟아내고 있는 예. 와중에 뭐하러 태극기나 우리 국내 기업 광고 이런 걸 가립니까? 굳이 그걸 또. 좀스럽게.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이고 이 북한 내 주민들이 이 중계를 보게 되었을 때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 광고가 휘황찬란하게 있는 거 보여주기 싫다는 건데 그 와중에 중국 기업 광고는 또 그대로 틀잖아요. 가리지 않고. 근데 굳이 우리가 이 김정은 위원장 보라고 뭐 설마 이 중계를 북한의 정말 힘없는 국민들, 주민들이 보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의 특권층들이나 보겠죠. 그런 사람들 보라고 우리가 이 수백억 주고 사온 중계권을 이렇게 공짜로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린다고 북한 주민들이 모를까요? 지금 같은 세상에? 아무튼 뭐 기사로 좀 소개돼 있습니다. 뭐 북한 얘기 나왔는데 이어가 보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얘기.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사에 있습니다. 김여정, 서울이 우리 관역이다. 뭐 쏠 수 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요. 그 외교부는 반발했죠. 추가 제재 검토. 그러면서 윤정부를 겨냥해서 천치 바보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막말도 참. 그러자 통일부는 초보적 예의도 없다. 수준 이하다 당신.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런 건지 여기 좀 더 대목이 긴데 여기 보면 뭐 별꼴을 다 본다. 그 주제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남한 가서 뭐 국민들은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서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서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도 있네요.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 관역은 아니었다. 그럼 지금은 관역인 거라잖아요. 대단한데요. 다음 기사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지 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김여정, 윤정부 막말 비판. 그 뒤엔 한미 해킹 제재. 얼마 전에 해킹해갖고 뭐 돈을 엄청나게 모은 다음에 그걸로 뭐 미사일 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다 자금 아니냐. 근데 해킹 제재 들어가니까 돈줄이 끊겨서 저렇게 난리를 피는 거 아니냐. 뭐 이거예요 지금 분석은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정부 당국자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 담았습니다. 보시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고 특히 그 비교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 나누는 거 이런 남남 갈등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 이슈만 나오면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도 그냥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김정욱 비대위원. 왜 이러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야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반감을 표시하는 건데 저는 아주 저분들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특등 머저리니 무슨 삶은 소대가리니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먹는다고 썼어요. 해먹는다고. 예, 뭐 천치 바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게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저 북한 집단을 뭐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조직폭력배 집단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이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냐 들고 일어나야지라고 하면서 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 벌여라 뭐 부추기는 것 같이 예,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처음으로 서울을 관역으로 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특이하고 새로운 건데 이 대목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합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그간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될 게 아닐까 국민 앞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소장님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북한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행보가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것이고 지금 언사도 굉장히 격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북한에는 정상적인 단어가 없나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걸 찾아내는 악의적인 단어 또는 뭐 또 김정은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송하는 단어 쓰잖아요. 저는 이런 단어를 쓸 때에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을 관역으로 한다는 얘기는 불바다 이후에 거의 오래간만에 지금 다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고조시켜서 제재를 풀 수 있는 제재와 관련된 협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강한 수를 지속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막말하는 건 뭐 기분 나쁘지만 뭐 그거야 우리가 귀담을 때가 아니고요. 관역 얘기를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 얘기를 꺼냈을까?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리 얘기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착지입니다. 금리 얘기인데 종착지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뭐 이 뜻이 되겠네요. 자, 어제 한국은행 금리 결정을 했는데 그 기사입니다. 보폭을 줄였어요. 원래 한 0.5%포인트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0.25니까 좀 상대적으로 적게 올린 거죠. 그래서 뭐 베이비 스텝이다. 근데 6번 연속 올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고요. 다음은요. 화면 좀 보세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넥타이 좀 보세요. 넥타이를 맸는데 뭐가 써 있었는데 이게 식구입니다. 진달래꽃. 여기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 사뿐히 지려밟고 이런 게 글자가 보여요. 이렇게 써 있는 넥타이를 외우고 왔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 이 대목이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넥타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적혀있는 넥타이를 착용하셨는데 이게 대출자들을 위한 뭐 심심한 위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해석이 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로 하는 걸로 하죠. 사실 넥타이와 관계없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특히 또 경기도 나빠지고 그래서 국민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정책 효과를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넥타이 얘기야 뭐 이제 가볍게 한 얘기고요. 근데 아마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냥 사뿐히 비판받겠습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악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들리는데 어제 이 얘기와 함께 3.5%까지 올리는 게 다수다. 지금 한 번 정도 올리는데 3.5% 간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힘들지만 참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원래 3.5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덜 올렸다는 거죠. 3.25까지만 올렸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레고 사태 이후에 그 지금 업계에 자금 경색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금융 위험으로 전이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자금 경색과 경기 둔화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한미 금리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려해가지고 좀 3.5%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근데 또 다행히도 그 외환 부분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좀 안정을 좀 찾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가지 않고 좀 한번 숨을 죽이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 국내 경기 상황을 좀 고려해 줘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를 잡는다고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우리 환율 외환이 불안불안하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물가는 여전해요. 근데 환율 부분이 요즘에 안정되고 있거든요. 외환도 상당히 넉넉하고요. 그래서 좀 덜 올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뭐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금리 오르게 되면 아무리 적든 말든 이거 이자 굉장한 부담,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